정미숙입니다. 오늘은 타인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단호하고 건강한 관계의 기술, 박상리 작가님의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입니다. 얘는 남들에게 괜찮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래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하고 싶다가도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남에게 늘 착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는 사람 중에 자신을 잘 챙기며 사는 사람은 드물어요. 남에게 항상 착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에게 자주 나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동료, 후배, 상사 눈치 보느라 할 말 못하는 나, 단체 채팅방에서 회사 사람들 말 한마디 놓칠까봐 퇴근하고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나, 가족 눈치 보다가 결국 싫은 일을 도맡는 나, 타인의 잣대에 갇힌 나를 지옥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평판에 집착하면 나의 개성과 매력은 성장할 틈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평판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소외될까봐 불안해하지 말고 지혜롭게 타인과 적당히 거리를 두면 오히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인간관계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눈치 보는 희생자, 분노하는 피해자로 살지 말고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내 마음이 편해지면 관계도 편해집니다. 품격과 자존감을 지키면서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좋은 사람으로서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타인이라는 지옥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몹시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얼어 죽지 않으려고 함께 부둥켜 안고 있습니다. 서로의 체온 덕분에 덜 춥긴 하지만 온몸에 난 가시가 서로를 찌르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집니다. 하지만 추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슴도치는 상대의 체온이 그리워서 부둥켜 안았다가 상대가 주는 고통 때문에 떨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고슴도치들은 최소한의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혼자는 외롭고 타인은 힘들고 이것이 자립과 상대와의 일체감이라는 두 가지 욕망이 부딪히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입니다. 친밀감을 쌓으려면 서로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 인간관계는 신중한 행동과 약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타인과 관계를 맺을 때 상대에게 피해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며 잘 지내는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관계는 거리 두기의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타인에게 상처받을까봐 너무 겁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그를 찌를 수도 있고 그가 나를 찌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머리를 맞대고 함께 추위를 견뎌야 하는 날도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지 않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상처받을까봐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관계를 끊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할 때도 있지만 우리는 관계 속에서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얻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의 끈을 견고하게 하는 힘은 내 마음에서 나옵니다.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일에 섬세하게 깨어 있지 않으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바꿀 수 있습니다. 서로 공감하고 존중하면서 연결되고 싶다면 먼저 내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의 마음에도 공감할 수 없어요. 눈치를 보거나 관계의 피곤함에 시달리거나 관계를 끊고 싶어집니다. 상대의 반응에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자유와 힘은 나에게 있습니다. 침착하게 내 마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안전한 공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후회했던 말과 행동들을 떠올려 보세요. 아마도 상대에게 자극을 받고 자동으로 반응했던 말과 행동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때 나도 너무 짜증이 나서 지나치게 화를 냈어. 그때 너무 흥분해서 내가 말을 심하게 했어. 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었어. 지금 생각해보니 별것도 아닌데 내가 왜 그렇게 반응했는지 후회가 돼. 그때 잠시만 멈출 수 있었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었다면 더 나은 반응을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화병은 어떤 사람이 걸리는 걸까요? 실제로 화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화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할 말 못하고 혼자 속 끓이다가 마음이 골마버린 착한 사람이 많습니다. 불안감, 우월감, 억울함, 분노 등 나쁜 감정을 분출하지 않고 마음에 쌓아두면 결국 엉어리가 되어 몸에도 병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너무 많이 희생하는 착한 자식들이 어느 날 폭발해서 가족과 연을 끊어버리는 사례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을 너무 오래 하면 내 마음이 병들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희생도 혼자 너무 오래 하면 분노가 됩니다. 마음이든 물질이든 내 것을 너무 많이 퍼주고 나면 가족이 미워집니다. 나부터 챙길 줄 알아야 가족을 보살필 힘도 생깁니다. 그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지혜로운 겁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사람 되기 그만두세요. 친절하지만 실속 없이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 보세요. 거절 못하고 다 들어주다 보면 만만한 사람 취급받기 십상입니다. 어느 팀이건 자기 일을 남들에게 떠넘기고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같은 팀 선배의 부탁을 거절할 용기가 없어 야근까지 하며 해주었더니
계속해서 일을 떠넘기는 뻔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탁 잘 들어주는 사람이라고 한번 소문나면 다른 사람들도 일을 떠넘기기 시작합니다. 2번, 3번 꾹 참고 일을 해주면 다른 팀원들까지 당연하다는 듯 만만하게 부탁을 합니다.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친절한 사람으로 소문은 나버렸는데 속은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자신이 너무 소모품같이 느껴져 불쾌하지만 거절하지 못해 오늘도 동료가 떠넘긴 일이 책상에 쌓여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는 붙들고 하소연할 사람도 없고 자칫 불만을 털어놓았다가 극과 속이 다르다는 말을 들을까봐 두렵습니다.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라 이제 회사에 가기도 싫습니다. 거절 못하는 나 자신 때문에 몸과 영혼은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자꾸 참으면 상대는 나를 저 사람은 원래 순응하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립니다. 어느 날 결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면 왜 내 부탁은 거절하지 하며 오히려 불만을 갖는 사람도 생겨납니다. 그래서 나를 지키려면 거절하는 기술을 익혀야 합니다. 때로는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일을 떠넘긴다는 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나에게 미루는 거니 거절해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할 일은 없습니다. 내가 꼭 맡아야 할 일이 아니라면 지혜롭게 거절하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회사에서 늘 좋은 사람이 되려는 욕심을 버리세요. 돌아보면 나만 힘들었던 사람들을 위한 관계 심리학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간관계는 상대에게 피해 주지 않고 상처받지 않으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며 잘 지내는 관계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미숙 TV였습니다.